한번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현대전 추세에 맞는 방어 체계가 없었다. 그래서 이란의 반격을 허용했다. 이게 치명적인 그쵸. 1번인 예. 사안이라면 2번 사안은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해협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란이 기뢰를 뿌렸는데 못 찾아. 더군다나 찾는 기뢰 제거 소해함이 미국에 없어. 그래서 영국의 없어요? 도움을 없어. 받고 있다고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나토는 영국이 아직 안 도와주고 전쟁 끝나면 돕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외신에서는 영국이 돕기로 했다. 막 이런 외신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 뭐냐 하면은 네. 이제 영국이나 유럽도 이 호해협을 개방하기 위해서 기뢰 제거에 협조를 하는데 종전 후에 후회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영국 프랑스가 하는 건 미국을 배제하고 이러니까 달라요. 그러네. 그리고 나토는 기뢰 제거함이 있어요. 소해함이. 근데 미국이 내척을 갖고 있던 걸 작년 가을에 퇴역시켜 버려 가지고 여기서 한 척도 못 넣고 그다음에 저기 그 연안 아닙니까? 이 근해. 원해가 아니라 연안 이거를 갖다가 이제 브라운 워터라 그래요. 예. 대양 해군이 뭐 태평양에 가면 그건 블루 워터. 큰 넓은 바다. 예. 근데 저 흙탕물 말하자면 브라운 워터에서 하는 걸 연안 전투라 그랬는데 연안작전이구나 그게. 그게 이제 연안 전투를 하는데 우리가 서해 NLL을 방어할 때 큰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작고 빠른 고속정으로 하는 예. 거예요. 누비면서. 예. 이번에 이란 같은 경우도 그걸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걸로 하는데 미국이 구축함을 27척에다 항모를 3개를 저쪽에 집어넣고도 집어넣었어. 연안 전투를 할 전력이 없네. 이래가지고 저기 망치가 필요할 때 톱을 넣었다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해협을 저 통제를 못해가지고 호르메즈 해협 저 바깥에다가 블록헤이드 그 봉쇄선을 쳐가지고 네. 그것만 지금 하고 있어. 그것만. 그러면 한국 해군은 하는 걸 미국 해군은 왜 못해? 왜 못하냐? 우리는 더 넓은 지역을 다 통제하는데 미국 해군은 이런 전력이 없어요. 이런 아니, 전력이 없다라는 게 더 없어, 신기하죠. 없어. 그렇죠. 아니 미국 해군이 세계 최강이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예전에 영국의 해군 자산을 장난감에 비유했어요. 네. 토이라고. 네. 그러놓고는 이번에는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토이가 다시 필요한 거야. 토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적대 행위가 종료가 되면 그렇지. 우리가 잠수부 투입해서 도와주겠다. 그게 원래 스탠스였어. 네. 근데 이제 그 속에 뭐라 그러죠? 소해함이라 그러나? 그 소해함이랄지 그런 저 기뢰를 제거하는 거는 또 나토 쪽이 굉장히 좀 강하다며요. 미군에 비해서. 그렇죠. 미군은 전멸입니다. 그래서 저기 메티 중령이라고 미 해군의 중령 하나가 지난주에 미 해군 전쟁연구소 홈페이지에 깜짝 놀랄 글을 기고했는데 예.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기뢰나 연안 작전에서 미국은 3류국가다. 우리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다니까. 이 글을 게시를 했어요. 현역 중령이. 그러는 사이에 그 저기 나토 국가들은 그 기뢰함을 갖고 있거든. 예. 한국, 일본도 갖고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한 척도 안 갔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무너져요. 매일 나토를 종이호랑이라고 하고 우리는 필요가 없는데 쟤네들이 안 도와준다 징징거리는 거군요. 징징거리는 게 이거예요. 근데 그리고 필요하고요. 실제로는. 마지막 네. 세 번째 이걸 다 합친 것보다 더 치명적인 약점이 나온 게 있어요. 네. 통상 미국이 글로벌 패권이다 뭐 이렇게 할 때는 군사 용어로 디사이시브 워페어 그러니까 그렇지. 결정적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게 이 전쟁의 경우에서는 지상전 아니면 상륙전이에요. 예. 근데 그게 처음부터 선택지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는 버티면 된다. 그렇죠. 아무리 공중에서 쏴도 그렇지. 우리는 지하로 그렇지.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버티면 된다. 그렇죠. 이 신호를 줘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드론하고 미사일을 계속 이제 보호해놓고 있다가 가끔 한 방씩 터뜨리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그리고 되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란의 인프라, 그러니까 다리, 건설소 이런 거 다 이제 파괴하겠다는데 그걸 못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아니, 본인의 에너지 다른 중동 나라들이 또 파괴가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허벅당하네. 에너지 가격이 더 폭등할 거고 그렇게 해봤자 자기들한테 유리한 게 없으니까 지금 못 하고 에너지 있는 가격이 상황이니까. 폭등을 하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네. 폭락을 하게 되는 사실 그런 그걸 상황. 이란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리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시그널이 계속 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 엊그저께 기사 그다음에 또 속보가 나왔던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야
그 우리 달러 수합해줘 그 기사 봤죠.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가 달러 수합해줘라는 그 기사에 네. 우리가 지금 석유를 못 팔아가지고 달러가 부족해. 근데 달러 외환보유고는 그 사람들도 한 2천억 달러 되더만. 네. 근데 당장 저기 석유를 못 팔고 있으니까 우리 가치도 많이 떨어졌고 돈 가치도 많이 떨어졌고 달러를 수합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밑에 기사에 니들이 안 해주면 위안화로 석유를 그렇지. 결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뉘앙스가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뉘앙스를 풍기는 게 아니 친미 국가잖아. 그게 풍기는 게 이제 이탈이 시작됐구나. 시작됐죠. 사우디도 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네. 우리가 얘기한 미국의 군사 패권의 치명적인 세 가지 약점으로 군사 패권이 흔들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달러 패권이 그렇죠. 지금 페트로달러의 균열을 도전받고 붕괴. 있는 건데, 네. UAE나 사우디가 석유를 달러로 이제 팔아가지고 국내에 비축된 달러를 갖고 미국 채권을 사왔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달러가 엄청나게 중동으로 흘러간다 그러지만 그게 미국으로 다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서 달러의 선순환 구조를 그렇지. 만들어 온 걸 페트로 달러라고 이름하여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이 저 석유가 봉쇄가 되고 이러면서 미국이 그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기 그쵸. 달러 페트로 달러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 이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중국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네. 같은 시기에 지금 저기 그 위안화 국제 결제가 한 10% 정도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상품 거래에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전 세계에서 이 달러로 결제하던 심각하네. 데서 한 10% 정도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결제액이 한 1,300억 달러어치의 맞아요. 그 달러가 위안화로 결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괘씸한 아픈 대목이죠. 그러니까 중국 죽이려다 중국 살려주는 더 중국을 더 더 부강하게 부강하게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만날 텐데. 근데 네. 저는 이 테드 리우 그 발언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지금 저게 김정대 의원님 말씀대로 CSIS의 홈페이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기서 시작된 거예요. 저기에서 시작된 예, 거예요. 저 기사가 CSIS 국제전략센터의 홈페이지에 나가고 그리고 그거에 백악관에 아, 그 대변인 여자 누구요? 레빗. 레빗. 네. 거기가 어제 발끈해가지고 저 기사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어제 맞아요. 치고 나와가지고 치고받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분은 맨날 발끈하기 때문에 예. 발끈을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 기사를 정독을 해봤는데 그게 레스트 라운드가 마지막 탄환이라는 거야. 뭐 이런 네.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장문의 기사인데 네. 저기에 그 결론을 내는 뭐냐면 이번 이란 중동 전쟁까지 미국의 탄약은 충분하다. 이 전쟁을 할 동안 이 전쟁까지는 충분하다. 그럭저럭 재고가 된다 이거요. 그랬는데 이 다음에 쓸 게 없다. 게 없다. 요 논지인데 저 기사의 말미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가 방법론이 A4지 한 2장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제가 결론이 보니까 굉장히 그 권위 있게 또 권위 있게. 전문가들이 집단으로 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리우 의원 발언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 CSIS는 그렇구나. 사실은 이 분야에서의 권위는 인정을 해줘야 그쵸. 돼요. 네. 좀 보수적이지만. 예. 그런데 이제 이 경고가 네. 사실은 2월 말에 그 이란 전쟁을 하기 전에 미국의 댄 케인 합참의장이 경고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중동의 이란을 공격하면 앞으로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견제할 저 군사력이 소진돼 버린다. 예. 이랬다면서 반대했던 내용이 지금 댄 케인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댄케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확인은 안 됐지만 아이리시 미러랄지 이런 데서 받은 ex-CIA 그러니까 전직 CIA 요원 중에 한 명이 자기 유튜브에서 댄케인과 트럼프가 설전이 오가는 도중에 트럼프가 화를 내면서 핵코드를 달라고 했다. 핵코드를 달라고 하니까 댄케인 합참의장이 나가버렸다. 그런 어떤
정보 아직은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XCIA가 말을 하고 그걸 아이리시 미러 같은 신문들이 받기는 받았거든요. 물론 확인은 안 된 거다라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에 관해서 핵 암호 코드 같은 게 합참 의장이 불러주는 겁니까? 아니 그게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핵가방은 예. 대통령 수행원이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그런데 미국의 핵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 저기 그 전략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핵이 있고, 예.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이 해상에서 발사하는 핵이 있고, SLBM, 예. 마지막으로 탄도 미사일에서 발사하는 핵이 있어요. ICBM, 예. 예. 근데 미국의 NSC나 이 참모들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결심으로만 발사할 수 있는 핵은 정해져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그게 그거는 있구나. 탄도미사일인데 그게 탄도미사일. 그게 핵 가방인데 예. 네. 여기서 암호 코드를 그 핵 가방을 열고 대통령의 암호 코드를 불러주면은 예. 그 저기 북미의 그 저기 사령관? 저기 8개 주에 배치돼 있는 예. 그 핵 기지에서 핵이 투발이 돼요. 반면에 전략 폭격기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이거는 저 NSC와 그 핵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 대통령이 미치면은 우리가 공포에 떠는 이유가 핵 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합참 의장하고 핵에 대한 논쟁을 했다면 의장을 거쳐서 하는 다른 핵 무기들이 있는 그러면 거예요. 폭격이네. 그것도 다 나한테 가져와. 아니 본인도 요 얘기 참나. 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저기 이런 핵 절차를 이해하게 되면은 저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뉴욕 타임즈에 비사가 또 나왔는데 예. 그 댄케인이 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문제점을 쭉 보고를 했는데 예. 그거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트럼프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작전적 전술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극복 가능한 문제로 알아들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합참 의장하고 자체가 안 대통령이. 됐군요. 근데 뉴욕타임즈의 뉘앙스는 그러니까 과거의 일기 행정부 때 합참 의장과는 달리 반대해야 될 때 확실히 반대를 하지 않고 댄케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시나리오 A에서는 이렇고 시나리오 B에서는 이렇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니까 뭐 그거에 관해서는 묵묵부답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 예. 이 약간 비판적이던데. 그러니까 예. 그거는 댄케인의 한계인데 이 예. 사람이 충성파 군인이에요. 그 전임자가 브라운 합참 의장이 작년에 예. 임기를 남겨놓고 잘린 거예요. 이제 저기 바이든 군인이라고 예. 민주당 쪽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잘리고 대신 앉힌 게 댄케인이니까. 댄케인이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씹던 껌 같은 존재예요. 이상민 같은 스타일이구나. 그렇지. 이상민 같은 알 스타일이야. 수 있네. 그래가지고 끝까지 직언은 못하고 아. 충성파 군인이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그 핵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그 유사시에 미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지휘 체제가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가 결심해서 핵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체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대통령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발사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유사시 핵전쟁에 대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부통령이고 국방장관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번에 볼 거 생겼네요. 그 영화가 이걸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있어. 무지 재밌어 또. 아니 그러면 저 기사가 좀 이상한 게 저기에서는 트럼프가 코드 내놓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 아니야. 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근데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안 주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그러니까 거지.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네. 지금 그 기사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아니, 그런 그런데 거를 코드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분의 어떤 핵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지. 대해서 아까. 의장은 목숨 걸고 지켜야죠. 아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의원님 말씀을 왜냐하면 저기 지상에서 이렇게 ICBM을 쏘는 거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쵸. 러시아와의 전쟁이나 중국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 서로 핵이 있는 나라. 그렇죠. 이란이나 북한이라면 뭐 북한도 있긴 하지만 하여간 이란처럼 핵이 없는 나라라면 당연히 B1이랄지 폭격기일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잠수함이죠. 잠수함이든지. 네. 근데 그거는 합참의장을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NSC나 이런 안보 기구들이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그건가 보네. 예. 핵가방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 그럼 탄도 미사일은 본인이 예. 충분히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권한대로 할 수 있다면 예. 마지막에 탄도 미사일 발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 의원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트럼프의 네. 그 일기 때부터 보면은 네. 이 트럼프가 굉장히 전술핵 선호론자입니다. 네. 바이든은 전술핵 계획 자체를 백지화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트럼프는 이걸 다시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비전략적 핵이라 그러는데 전문 용어로 그러는데 이거를 그 계속 또 개발을 지금 시도해가지고 뭐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소형 핵폭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이란 전쟁이 만일에 꼬이면 세간에서 이제 조금 트럼프 심리를 분석할 때 뭔가 극단적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때 전술핵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보도들이 이미 나왔었죠. 근데 어제는 나는 핵은 사용하지 않겠다 그 말을 트럼프가 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 안 한다는 답변보다 나는 그렇게 질문했다가 더 무게 있어 보이는 게 그래. 그게 세간의 의심이 지금 그러니까 의심이 형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돼 있기 때문에 맞다. 지금 맞다. 미국의 정치 팟캐스트들이 다양한 군사 전문가를 그 초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 이제 꼼꼼히 보고 있는데 예. 지금 트럼프의 이 휴전은 사실상 이 전쟁을 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시간 벌기라는 거예요. 예. 진짜 그래서 트럼프가 이것을 굉장히 위험한 전쟁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그걸 보자마자 예. 섬뜩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방 언론에서는 계속 트럼프가 전쟁을 안 하려고 예. 여론 때문에 안 하려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맞추는데 사실상 그런 레거시 미디어는 아니지만 예. 되게 잔뼈 굵은 군사 전문가들은 아니다. 트럼프는 충분히 지금 전쟁을 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파악이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의원님? 저는 네.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계산법이 또 바뀌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베네수엘라 침공할 때와 비슷하게 수렴되는 것이 이란의 석유는 내 거. 그러니까 돈 냄새를 맡으면은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야. 전쟁을 끌어가는 동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지고 있는데 아니 전쟁에서? 보십시오. 그게 꼭 그런가 하면은 하루에 미국이 지금 500만 배럴 석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가격에. 그렇죠. 트럼프 원래부터 노렸던 거예요. 예. 저기 호르무즈 마비돼? 그럼 우린 돈 더 벌어. 자, 이거 지금 하나 계산 맞아 떨어진 거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두 아들들이 이 와중에 군수기업 그 회사 드론에 차렸죠. 예. 차려가지고 중동 국가들에서 네, 거액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네.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것도- 트럼프 일가가 가지고 있는 회사랑 어. 역합병을 해가지고 상장시키려고요. 역합병을 해서 네. 상반시킵니다. 네. 그러면 근데 보세요. 그 회사도 트럼프 일가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니 나쁜 놈. 진짜 나쁜 놈들이야. 거기에다가 야. 정체불명의 선물 거래까지 보면은 아. 무슨 얘기냐면 이 와중에도 온갖 군데서 보니까 돈이 터지는 말 그대로 도파민이 분비될 일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야, 돈 벌려고 대통령 했네. 그러니까 석유 냄새에 미치는 것 같아. 석유 냄새만 맡으면 도파민이 막 터져가지고 전쟁이고 뭐고 지금. 그다음에 엇갈리는 것 해협을 봉쇄했다는 뜻도 다름이 아니라 저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이 갖고 통행료를 받는다는데 미쳐가지고 같이 우리가 봉쇄한 먹자. 거. 그렇지. 그때도 돈 얘기였어. 그럼 우리 같이 걷자. 아니 그러다가 안 되니까 봉쇄하는 거야. 돈 못 벌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지금 또 국제법 위반이다 뭐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거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그 해협의 자유항해보다는 이게 누가 봉쇄권, 누가 통제권을 갖고 있냐 이리로 이제 초점이 이동이 된 건데 이거는 명확히 궁극적으로 중동에서 저기 그 맡은 돈 냄새, 석유 냄새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근데 거고. 이란도 궁핍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나눠 먹을 가능성도 있네요. 그러면 그걸 배제할 수는 없네. 이란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 그러면 전 세계 이제 항해 규칙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걸 눈치채고 인도네시아가 말라카 해협에서 우리도 통행료 걷겠다고 나섰어요.
큰일 났네. 이제 다 통행료 걷기 시작하겠네요. 해협 있는 애들은 다 그리고 대만 해협도 근데 그럼 봉쇄할 수 있죠. 전 세계 물동량은 타이완 해협이 제일 많은데 대만 해협. 이러면 대만도 우리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중국이랑 중국이 네, 중국이랑 또 거래가 되겠네. 거래가 아. 되는. 그런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그 작은데 저기서 못 뚫었으면 말라카 해협은 어떻게 되는 거고 타이완 해협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전 세계 미국의 해양 패권이라는 거는 자유항해의 수호자로서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미국을 봤던 건데 네. 지금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글로벌 해양 패권의 향배는 어디로 가며 자유항해의 규칙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게 이제 퀘스천이 되는 거죠. 그럼 돈 버는 데는 또 해운사와 되는구나. 보험사가 되겠습니다. 리스크가 커지니까 보험비는 더 올라갈 것이고 해운사들은 테러 위험이 높은 항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조선에 대한 더 높은 운임을 받을 수 있다. 조선소도 이렇게 갈 그 수 사이에 있겠죠. 조선소도 네. 스웨즈나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가 10배가 뛰었고 그러니까요. 이런 게 다 무기화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석유 무기화가. 없는 나라들은 너무 부담이 커지는 거죠. 너무 진짜 커지는 거예요. 커지지. 그러니까 진짜 커지지. 저기 그 다들 지금 답답해하고 언론도 요즘 기사 쓸 때 많이 자제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비관적인 그 충격을 안 주려고 조심조심하는 논조들을 내가 보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 올해 안으로는 정상화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유가가 다시 안으로는. 100달러 올해 이상. 안으로는 전쟁 전으로 못 들어가요. 그게 네. 될 수가 없는 게 서로 이걸 장기전인 의지의 대결 국면으로 바뀐 데다가 그 인프라 파괴를 복구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적어도 올해 안에는 네.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유가가 유가뿐만이 아니라 물동량, 원자재 물동량. 공급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야. 저는 있잖아요. 네. 어느 시점이 되면 정부가 플랜 B, 플랜 C를 한국 정부가 이머전시 플랜을 만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주변 국가 협력하고 예. 이런 어떤 그 비상 국가의 어떤 생존 전략들을 우리가 짜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봐요. 조금 더 큰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테드 류의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지금 이 전쟁을 지켜보며 장기적 분쟁에서 미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같은 우리의 적대국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의 치명적 결함. 무기 탄환도 없어. 그 다음에 방어 기지들도 다 파괴가 돼. 그리고 페라리 가격으로 드론을 상대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아까 방송 전에 잠깐 의원님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서 그 유명한 저널리스트 그 탐사보도 기자가 쓴 책 최근에 나온 책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경량화를 못 시키고 민첩하게 뭔가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돈을 오히려 팡팡 국방비를 1조 달러씩 써서 그냥 돈 먹는 하마가 되고 그게 이 로비스트들의 장난에 놀아나가지고 록히드 마틴이나 그런 큰 회사들만 돈을 벌고 예? 거기에 제때제때 현대전에 맞는 무기랄지 그런 연구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야 이거 납품해? 이거 좋아? 큰 거 줄게. 큰 거 주면 단가가 올라가잖아. 그러면서 이제 쓸데없는 무기만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지들 목구멍으로 정치인들, 로비스트, 그다음에 근데 그 책에 보면 지역의 그 군수 산업 업체가 네. 고용도 별로 못 한다 그러대. 그래서 많이 미국 줄었어요. 미국 경제에 그렇게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저것들이 저렇게 1조 달러를 퍼먹고 근데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한 가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예. 2020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예. 이제 트럼프 선거운동 할 때 아닙니까? 예. 그때 미 해군 장관이 무슨 발표를 했냐 하면 앞으로 항공모함을 인수 안 하겠다. 그 대신 스텔스 함정, 작고 빠른 거, 그다음에 수중 드론 이런 미래 전력으로 가겠다. 근데 수중 드론이 오하이오급 핵잠수함보다 비용이 3분의 1도 안 되는데 네. 운영비는 더 적고 더 좋고. 그걸 그 수중 드론 개발한 걸 발키리라 그래요. 오르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어떤 그 함정으로 무인 체제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무인으로.
그때 대선이 이제 다가왔잖아요. 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 플로리다의 조선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그 노동자들 많고 맞아요. 예. 해군의 저 발표를 저기 트럼프 대통령은 뒤집어 버리겠다. 항공모함 다시 짓고 유인 전투함 갖겠다. 이러니까 노동자들이 환호를 하고. 네. 이게 선거 전략이 돼가지고 미 해군이 그러지 않아도 이런 얘기 그 저 현대전에 좀 맞게 이걸 좀 바꾸려고 했던 게 정치 논리로 싹 그냥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물거품이 된 게 그게 2020년에 봤던 거고. 음. 그러면 또 상원 하원에 지역구 의원들이 뛰어가지고 네. 저기 저 지역구 가지고 의정 보고회를 해요. 그렇죠. 예. 거기서 노동자들 많고 모아놓고는- 내가 일자리 지켰다. 맞아요. 지켰다고. 그다음에 선전하고. 국방비 얼마 땄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혁신에 실패하는 거지. 또 기업들 또 로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네. 저기 그 맥케인 상원 의원 지금 돌아가셨지만 네. 그분이 이제 그 미중 그 특위 위원장을 할 때 음. 지금 무기 체계는 중국에 진다. 음. 이래가지고 대형 무기 체계를 앞으로는 미래 전쟁 전투에 맞는 새로운 능력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거 하다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 보좌관이 쓴 책이 킬체인. 그래가지고 여기 그 브로스라는 친구가 썼어요. 보좌관이. 거기에 보면 이 고발 내용이 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샅샅이 나와. 심각하네. 완전히 부정부패로 나라가 크리스티안 브로스의 킬체인이란 책이. 아니 그 팟캐스트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 팟캐스트가 되게 영향력이 있는 몇백만이 보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도어쇼라고 있거든요. 네. 그 거기에서는 결국 미국은 이번 정부는 부정부패로 망한다. 엄청난 부정부패가 지금부터 다 지금 전쟁 중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